안녕하세요. 현직 엑셀러레이터인 슈퍼데디 두 번째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투자 유치를 하는데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투자 유치,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투자 유치를 받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투자 유치 어떻게 받는 거냐, 투자 어떻게 받는 거냐, 그리고 지금 내가 받으려고 하는 투자가 맞는 방법이냐, 이런 질문들 하시는 분들이 많고, 당연히 그게 제일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스타트업을 경영한다는 것은 사실 투자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투자 유치는 반드시 고려하고 가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 유치를 받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투자를 받지 않게 되면은 시드머니,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 때 사용하게 되는 자금을 내 자본 또는 대출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내 자본을 쓰거나 대출에 의지하게 되면은 어찌됐든 이자라는 게 나가죠. 내가 내 자본을 쓰더라도 돈이 정말 풍부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내 자본을 쓰기 위한 비용, 경영학적으로는 그걸 자기 자본 비용이라고 하는데, 꼭 그런 어려운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내 돈을 쓴다는 것 자체가 사실 다른데 뭐 예금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비용을 꺼내 쓰는 거고, 내가 그동안 모아놨던 재산을 쓰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것 자체가 나한테 큰 기회비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기 자본에 대한 비용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대출을 받았을 때 그런 금융 비용이 나가게 되죠. 대출 이자를 내야 되고, 또 대출을 받게 되면 내 신용 점수를 쓰게 되기 때문에 사실 다른 용도로서의 대출은 또 제한이 되게 됩니다. 요즘에 더더욱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단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단점이 뭐냐면, 대출이나 이런 내 자본을 썼을 때에는 아무래도 의사결정하는데 현명한 생각을 하기가 좀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이 돈이 잘못 쓰였을 때, 또는 이 사업이 잘못됐을 때 내가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사실은 소극적이고 제한이 있는 그런 의사결정이나 경영 방식을 택하게 될 그런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첫 영상 때 말씀드렸죠. 스타트업은 J컵으로 이렇게 쭉 커가야 되는데, J컵으로 클 수 있는 그런 성장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완만한 성장을 꿈꾸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안전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스타트업의 성격을 잃어버리게 되고, 초기 창업했던 그런 목적이 아닌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받는 것을 적극 권해드리는데, 투자를 하는 주체들이 있죠. 그러니까 돈을 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벤처 캐피탈이라고 부르는 VC들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시드 투자를 하는 엔젤 투자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예전에는 뭐 창투사나 이런 데서 엔젤 투자를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그런 엔젤 투자, 초기에 하는 투자와 뒤에 투자, 좀 기업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리스트들, 이 두 가지 사이에 생겨난 게 바로 초기 투자자들, 쉽게 얘기해서 요즘에는 엑셀러레이터라고 부르는 직업들이, 그런 또는 회사들, 그런 단체들이 초기에 기업들을 투자하는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엑셀러레이터로 안 가고 보통 초기에 초기 창업자들을 지원하는 요즘 정부 자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초기 정부 자금을 처음에 받고 그 다음에 바로 VC 투자를 유치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많은 VC들이 요즘에 초기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어느 정도 기업이 성장하고 숫자가 나온 뒤에 투자하는 VC와 다르게, 엑셀러레이터는 VC로 가기 위한 초석을 다져주고 훈련시키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엑셀러레이터들을 통해서 투자를 받고 그들의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VC를 만나시기를 저는 적극 권해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쉽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아무리 오랜 경력과 전문가라 하더라도 사업은 다 처음입니다. 다 처음이고 초보일 수밖에 없는데, 심지어 기업을 운영하던 경영자도 갑자기 나와서 자기 회사를 차리고 조그마한 자본으로 운영하라 그러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VC들을 만나서 뭐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막 공격을 받게 되면은 사실 정확한 답변을 하거나 그들에게 내 사업 모델을 매력적으로 설명하는데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엑셀러레이터라는 직업군 또는 그런
회사들이 생겨나게 된 거고, 이 엑셀러레이터라는 지원군들은 요즘엔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엑셀러레이터라는 직책을 갖고는 있지만, 실제 저희는 회사에서 그렇게 초기 기업에 투자를 하는 그런 엑셀러레이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와는 다른 형태의 엑셀러레이터지만, 전통적으로 엑셀러레이터라는 직업은 그렇게 초기 기업한테 소량의 금액을 넣어서 지분을 취득하고, 그래야지 이제 한 배를 타는 거니까요. 그 한 배를 탄 엑셀러레이터가 이 회사의 지분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VC들한테 이들을 연결시키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엑셀러레이터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하는 엑셀러레이터들은 대부분 기존에 많은 분들이 창업을 하셨었거나, 또는 그 벤처 캐피털리스트를 하다가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VC들하고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보통 저희가 콜드콜이라 그러죠. 아무 VC 회사나 전화해가지고 저희한테 투자를 해주세요라고 하시는 것보다 엑셀러레이터를 통해서 하시는 게 좋고요. 그 엑셀러레이터들은 주기적으로 프로그램 선발을 하는 공모전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저희가 대학교 때 어떤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데 나가는 것처럼 내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그거를 접수받아서 엑셀러레이터들은 그들을 성장시키고 VC한테 데리고 가는 거를 일상으로 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콜드콜을 하는 것도 괜찮고, 또 그분들한테는 접근할 수 있는 그 창구가 훨씬 넓습니다. 그래서 저는 엑셀러레이터를 먼저 만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물론 엑셀러레이터는 또 제한이 있습니다. 기업이 이미 어느 정도 많이 컸거나,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기업 가치가 높은 회사들은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타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라는 분들한테 갈 때에는 되도록이면 초창기 기업, 대부분은 3년 이하, 창업한 지 3년 이하, 그리고 기업 가치가 30억 이하인 기업이 가는 것이 통상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타게 되면 한 1억 원 내외의 금액을 투자를 하게 되고, 1억 원 내의 금액을 가지고선 10% 정도의 지분을 취득해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회사의 가치를 10억 정도로 보는 것이죠. 10억 정도 되는 회사로 인정을 하고 10%를 1억 원 정도의 지분을 가치를 주고 사는 거죠. 그리고 그 기업을 VC한테 데리고 가서 보통은 이제 프리 A 또는 A 시리즈 투자를 유치하게끔 만드는데요. 그렇게 만들어줄 때 기업 가치를 30억에서 50억 정도로 만듭니다. 즉 3배에서 5배 정도의 기업 성장을 시키는 거죠. 여기서 벌써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J커브가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기업이 이렇게 3배, 5배가 크기는 쉽지 않죠. 특히 엑셀러레이터들의 프로그램은 보통 6개월, 뭐 길어야 1년 정도인데 6개월이나 1년 사이에 기업이 3배에서 5배 큰다라는 건 사실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 내용 안에 깊이 들어가면 조금 더 복잡한 이해의 내용이 들어있긴 하지만, 단순한 산술적으로 봤을 때 이 기업의 가치가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3배에서 5배를 키울 수 있다라는 뜻에서 이분들의 명칭이 엑셀러레이터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엑셀러레이트라는 단어는 가속시킨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꼭 엑셀러레이터를 만나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더 다양한 투자 관련 정보나 의견은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에 또 나누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하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